국힘당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국민 조롱한 것.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실된 채 상식 밖의 혼탁으로 치달으며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후보 자격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야당 추천을 수락하면서도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는 입장을 쓸 만큼 잘 알려진 공수처 반대론자입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단 말입니까? 게다가 지난해 정광훈 목사 등이 참석한 집회에서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를 비난하면서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이 불지른 게 아니다. 솔직히 정부가 징용 판결로 일본을 무시하고 조롱한 측면 있지 않느냐고 말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내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4.15 총선, 선서 무효 소송을 이끄는 소송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국가 권력을 우롱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고서 도저히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힘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내세운 저희를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와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천만 촛불을 든 국민들의 뜨거운 함성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적폐 청산을 위한 제1과제입니다. 적폐가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김광도 교수님께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비용 개념이 없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기본주택 정책 책임자인 이현욱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님이 박근혜 경제교사인 김 교수님처럼 오해 또는 곡해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기본주택 설명입니다. 이 글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경기도시공사 이현욱 사장에게 질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알기 쉽게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이현욱 사장의 기본주택 설명 페이스북 글입니다. 기본주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이해도나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 없이 단순히 비용만을 언급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기본주택이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본주택 정책을 제안한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관련된 문의를 해온 적도 없고 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 근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주택에 대한 궁금한 점은 GH에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주택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면 국가의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토지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사업비의 약 70에서 8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정지원금과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10% 내외는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 내외는 공공사업자가 공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의 대부분을 기금에 의존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한계는 기금 재원의 한계와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본주택 재원 마련의 핵심은 가계에서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던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정부가 가칭 장기임대주택 매입공사, 이하 매입공사를 출자, 설립하여 공사채를 발행하고 그 재원으로 장기임대주택 비축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매입공사는 GH가 건설한 역세권 등 핵심 지역의 기본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건설원가 플러스 GH 수수료 5% 매입하여 비축합니다. 즉, 공공임대주택 비축을 전담으로 하는 주택비축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입 재원의 10%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금, 80%는 융자, 10%는 임대보증금으로 설계했습니다. 융자금은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합니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면 공사채 금리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LH공사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기금을 후순위 채무로
정부에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주고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입공사에 10조 원을 출자한다면 그 10배에 해당하는 100조 원만큼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운영 단계에는 운영비 수준의 임대료 책정으로 운영 단계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기 임대 매입 공사의 부채를 정부 부채와 동일시하며 나라 빚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주택을 민간에 분양하면 정부 부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계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장기 임대 매입 공사의 부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만 증가하지만 분양주택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추가 생산 활동 없이도 가계부채가 상승하게 됩니다. 매입공사의 부채로 인한 부실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매입공사는 부채만큼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역세권 등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부실 우려가 없을 것이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매입공사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입공사는 GH나 LH와 달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개발 사업 손익 리스크가 없어 부채 비율이 경영에 큰 해를 끼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GH는 분양주택 사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 수익을 과감히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GH가 포기한 분양 수익만큼 매입공사는 핵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비축할 수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주거안정 문제를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풀어가자는 의미이고 주택 문제로 발생됐던 가계부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주택 공급 방식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통해 확장성을 보완해가자는 것입니다. 기본주택을 통해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큰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공정복지추진단 집중점검 뉴스입니다. 복지 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이 보조금 부당 수령 및 부정수급 등 3,79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 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의 10억 4천만 원을 환수 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하였으나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 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 조치 중이다. 비요양보호사교육관은 출석 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요양보호사교육관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디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사회복지법인인 디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이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FC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 주거급여를 받아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HC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급여를 타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의 덜미를 잡혔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3가구는 퇴거 완료하고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도의 이번 복지 분야 집중 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꾸려 6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했다.